안녕하세요. 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수다비를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와, 네, 저는 생명공학의 농업전공자 한박입니다. 오늘은 김박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MA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 관장님을 모시고 운동, 특히 체육 활동의 사회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우선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MMA 도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태권이나 씨름 같은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이제 종합격투기를 지도하고 있는 강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이 사회성이란 주제를 다루게 된 맥락이 일선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공동의 규칙을 만들도록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세운 규칙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운동과 놀이를 해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사회성을 길러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이제 니들이 오늘 할 경기 규칙을 니들끼리 합의해. 그래서 여기 딱 써놔. 이렇게 임무를 주고 그거를 쓴 다음에 그 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경기 운영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게 규칙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서로 얘기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공동 결론을 딱 만들고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 일단은 자기들이 결국에는 만들어낸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도도 높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필을 해요, 서로. 그러면서 그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뭐 반칙이었거나 그러면은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이건 반칙이야. 이건 잘못됐잖아. 우리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규칙을 세웠는데 막상 세웠을 땐 생각 못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뭐 다시 이거 어떻게 해줘야지라고 어필을 하면 또 예외를 허락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운동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관장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건 요거야. 뭐 처음에는 다들 뭔가 돌발 상황 생기면 다들 제 입만 쳐다보지만 자기들끼리 규칙 만들고 합의하고 어필하고 뭐 이런 거를 해 가면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굳이 감독이나 심판이 없어도 같이 운동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아이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운동을 시키는 식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게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방향을 그렇게 유도하고 반복했을 때 해나가는 힘이 생긴다. 예,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가르치는 종목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 종목인 거죠. MMA 종합격투기니까 어쨌든 좀 굉장히 경쟁적이고 근본적으로 일단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없는 뭐 보디빌딩 같은 운동이라든지 뭐 혼자서 그냥 해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할 거냐, 혹은 상대방을 어떻게 다룰 거냐, 혹은 어떻게 칠 거냐, 혹은 뭐 넘길 거냐,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많은 스포츠는 상호 경쟁의 원리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투기 종목은 그 특징 때문에 그냥 자유방임으로 두면 거의 이제 약육강식의 작은 정글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이들이 뭐 대련, 뭐 스파링을 하면 유리하고 그 센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약한 아이들은 불리합니다. 그리고 대련에서 자꾸 지면 또 의기소침해지고 또 경기도 안 풀리죠. 그렇게 되면서 무술은 게다가 이제 상대방을 뭐 맞추거나 혹은 넘기거나 할 때 여러 속임수를 쓰거든요. 페인트를 쓰는 거죠. 그 속임수를 쓰면서 혼란을 주면서 기술을 쓰니까 실력 차이가 나면 당한 애들은 자기가 당해도 어떤 기술로 어떻게 당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대련을 계속 시켜서 이미 딱 어느 정도 승기가 기울면은
당하는 친구들은 계속 당하고, 이기는 사람들은 계속 이기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재미도 없고, 자기가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재미도 없어지고, 힘만 들고, 실력은 안 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어쨌든 이게 일반 스포츠, 라켓 스포츠,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것이 아니라, 크거나 작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소재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끼리 실제로 치거나 혹은 넘기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승패가 아이들 사이에 미시 권력에 또 영향을 주고 그런 미시 권력이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다루는 종목이고 이런 장소일수록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좀 문화가 좀 많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글로 가니까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는 일단 상대가 없으면 재밌게 운동을 못 해요. 그리고 기술 성장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제압하는 그 운동을 배우는 거지만 또 동시에 상대방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묘한 모순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무술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격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가 강해지기 위해서도 상대방이 계속 있어줘야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체육관을 해보면 아이들이 사회성이 확실히 좀 많이 약해요. 약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 어울려서 노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좀 그런 걸 되게 어색하게 느껴요. 그리고 인사도 못 한다든지, 처음에는 새로운 친구가 오면, 뻔히 새로운 친구가 앞에 있는데, 저한테 제 이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한 1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 체육관에 관한 수칙을 만들었는데, 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0가지예요. 1번, 일단 관원 간의 마주침을 밝게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일단 마주치면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남한테 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남한테도 안 하는 거예요. 교육학이나 윤리교육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이제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버율, 황금률. 그다음에 이제 또 서로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배려해서 나보다 작거나 약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돼요. 4번, 부상이 발생하면 숨기지 말고 지체 없이 주변과 지도자한테 말하고 바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요. 5번, 운동에 사용하는 도구는 소중히 나누고 사용 후에 정리합니다. 6번, 타인의 수련 결과를 존중하고 함부로 비교하지 않아요. 7번, 선배와 선생님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요. 8번, 타인을 도와주기 직전 자신이 고칠 점은 없는지 돌아봐요. 이때 실력이 늘어요. 9번, 도움을 줄 때는 직접 모범을 보여줘요. 말로 막 이렇게, 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10번, 자신의 깨달음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데 집중해요. 근데 이런 규칙을 기본 토대로 해서 애들은 이제 같이 운동하는 방법을 배워요. 같이 운동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 종합적인 시합, 종합격투기 형태니까 이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각각을 쪼갠 여러 형태의 미니 게임들을 많이 해요. 전통 놀이들을 많이 베이스로 삼는데요. 역사가 오래된 운동은 특히 전통 놀이들은 무술적인 기초를 닦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많아요. 이런 놀이들을 할 때 여러 형태의 체격과 실력이 다른 아이들이 서로 빠짐없이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이 운동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편을 나눠요. 그러니까 단체로 놀게 할 때는 편을 나누고 체격이 유사한 친구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하고 진 팀을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체격 많은 사람 서로 짝지어 그래서 쫙 짝을 지어준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팀과 진 팀을 나누는 거죠. 혹은 대장이 될 2명을 고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한 명씩 데려가도 됩니다. 자, 이때 어, 인원이 홀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한 친구는 이제 깍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깍두기라는 문화는 뭐냐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챙겨주는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의미가 있는 게 그 보통 이제 깍두기 된 친구가 제일 그 체격이 작고 뭐 약한 친구잖아요. 근데 이 약자가 키맨이 되게 만들어서 이제 게임을 더 재밌게 하는 요소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깍두기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고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빨리 아웃돼도 다시 또 계속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친구가 이제 키맨이 되면 그 엄청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니까 자기가 놀 수 있는 영역이 훨씬 작았을 텐데 엄청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이 깍두기를 자기 편으로 데려가려고 잘해주게 돼요. 그래서 깍두기를 데려가는 건 보통은 깍두기 보고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야 누구야 우리 편에 와 내가 잘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약한 친구한테도 잘해주고 배려하는 문화가 잡히는 거예요. 이 이제 깍두기까지 가고 나면은 이제 규칙을 합의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규칙을 협상할 때는 자기 편의 유불리를 고려한 협상이 이제 진행되죠. 가령 깽깽이 씨름을 단체전으로 붙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우리 팀과 저기 팀이 있을 때 체격이 차이가 나니까 야 체격이 차이 나니까 너무 큰 형한테는 뭐 너프 한다고 요새 게임 용어를 많이 쓰니까 제약을 걸어서 뭐 저 큰 형은 손 하나만 써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체격이 차이 나는 저학년들한테는 오히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깽깽이 씨름이지만 야 여기 2학년들은 초등학교 2학년들은 그냥 두 발로 다녀 그러면서 밀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이 보통은 좀 오래 걸려요. 지난하게 되는데 너무 그냥 서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걸면서 안 될 때는 연습 게임을 한두 판 해가지고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해요. 그러니까 했는데 너무 불리해 한쪽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뭘 좀 더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규칙을 합의합니다. 이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공을 이렇게 들이면 일단 자기 팀의 전력에 대해서나 상대편의 전력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걸 자꾸 예상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경기의 룰을 자기들이 같이 짜면 경기에 임하는 태도도 훨씬 더 몰입하게 되고 또 친구들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돼요. 이 규칙에서 뭐가 유리하니까 전략 전술도 그에 맞춰서 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 말도 하고 전략 전술도 짜고 이해도도 높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기본적인 상호작용, 협상, 합의, 경쟁, 화합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이제 책이나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과 언어로 그리고 하나의 문화 속에 녹여서 그냥 가치관과 도덕률을 한데 섞어서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만드는 거죠. 체육의 사회성 그리고 그걸 저희가 어떻게 실제 운동으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 관장님의 체육관의 사회성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나오고 뭐 협상도 나오고 이 안에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요새는 혼자 놀 수 있는 기기가 많잖아요. 뭐 콘솔이든 스마트폰이든 너무 이런 관련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거기서 게임을 할 때는 그 게임 안에서는 규칙에 있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되게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진짜 세상에서의 놀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속 세상에서의 상대편은 좀 대상화가 쉬운데 저 나쁜 놈! 못 찔러야 될 놈! 이러는데 네, 진짜 세상에서는 상대편을 같이 놀아야 될 대상 그리고 여기 이 관장님의 얘기처럼 협상의 대상, 뭐 그다음에 화합의 대상이 된다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몸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좀 그런 몸을 움직이고 하여튼 협상이 필요한 이런 놀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권유드려 보입니다. 네,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좀 사회성을 찾을 수 있을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